이준석 당선!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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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엇보다도 이렇게 국회의원의 당선에 영광을 안겨주신 우리 동탄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동탄에서 선거를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지 채 한 달 반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저에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정말 큰 결심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어깨에 막중한 책무가 놓여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정말 개혁의 기치에 따라서 선거에 임해 주신 우리 개혁신당의 다른 후보님들 이번에 함께 당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더 나은 영광의 길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개혁신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동탄이라는 도시, 제가 와서 보니 정말 할 일이 많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동탄이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또 좋은 건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교통과 교육 문제나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정치인들이 풀어내야 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 이 당선 기자회견도 아직까지 동탄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에 소외되었던 동탄역 서측 지역에서 저희가 이렇게 광비콤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탄의 구석구석 이 동탄 발전에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정말 동탄의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 여당이 정말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직전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그 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왜 당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가지고도 윤석열 정부의 무리수들을 효율적으로 견제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는 저희 개혁신당이 비록 의석수는 다소 적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정말 차원이 다른 의정활동으로 저희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지점들을 지적해 나가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개혁신당의 총선이 오늘로써 일단락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혁신당이 가는 길 중에 하나의 이정표가 지난 것이고, 개혁신당의 다음 과제인 지방선거 때까지 800일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지방정치를 또 저희가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바로 지방선거까지도 염두에 두고 당을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지역의 대표로 뽑아주신 동탄 주민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저와 지금 같이 배석해 계신 우리 서철모 전 화성시장님 이하 저희 캠프에 있었던 모든 우리 캠프 멤버들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같은 팀이 되어서 앞으로 더 많은 대한민국의 정치개혁 과제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보여줬던 저희만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진정성 있는 캠페인이 앞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많은 젊은 정치인들에게 하나의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열심히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혁신당은 앞으로 진정성을 최우선에 두고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화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걸 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 복잡해 보이는 독일군의 암호를 깨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됐지만은 깨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그걸 깨는데 필요했던 거는 대단한 독일어 전문가도 아니고 두 단어만 알면 되는 것이었다, 이런 말인 것처럼 저도 정치를 하면서 기교도 많이 부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이성적인 접근하고 계산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결국 국회의원이 되는 데 필요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은 진정성 하나였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게 된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아직까지 다 인사를 드리지 못했지만은 한 달 반 만에 새로운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을 정도로 저를 아주 지난 8년 동안 강하게 단련해 주신 우리 노원병의 상계동에 있었던 우리 당원 동지들, 그리고 또 우리 지지자들, 그리고 또 상계동 주민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선되지 못했을 때는 야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더 성장한 모습을 보니 지금은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탄에서의 감사 인사 끝난 다음에 곧 상계동에도 가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골든크로스 언제쯤 예측하셨어요? 재판 유세할 때는 이거 좀 예상하셨었어요? 이제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 내부 조사로는 이미 한 4일 전쯤에 저희가 약 2에서 3, 4% 정도 되는 구간 안에 들어왔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었고,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일 전에 저희는 이미 판세는 바뀌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 캠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극한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48시간 무방 유세라는 것도 하게 되었고, 정말 이 승리는 저 개인에게도 간절했지만은 우리 개혁신당에게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번에 우리 캠프 멤버들 하나하나가 조언해 준 것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가 했던 정말 그 독창적인 캠페인들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저희가 빠졌다면은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다.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은 우리 존경하는 그 바로 옆자리에서 든든하게 어깨가 되어 의지해 주신 또 우리 이원욱 의원님, 제가 동탄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동탄에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나 아니면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 가지고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이 동탄 지역에서 그 이원욱 의원님 다 이루지 못하신 것들 제가 또 이루는데 노력을 할 것이고, 무엇보다 개혁신당의 다선 의원으로서 또 더 큰 목표를 위해서 함께 정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성을이 이제 투표율이 70.7%였어요. 다른 지역구보다는 높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씌워진 그런 오명들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이 선거에 도전했을 때 저희 내부 조사를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는 여성 유권자들의 오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을 파고들어서 공격하려는 타 후보 측의 그런 어떤 노력도 있었고요. 그런데 진정성 있게 결국에는 특히 이제 우리 동탄에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그 20, 30대의 그 유모차 부대가 있습니다. 이 유모차 부대는 누구보다도 진정성 있게 저와의 대화에 임해주셨고,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 모두가 지금까지 정치를 정책의 관점보다는 누군가가 주입한 증오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공격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고 정책을 이해하신 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동탄의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동탄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 정말 마음이 잘 맞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수치적으로 놀랐지만은 정말 진정성을 다해 그들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번 선거의 투표율 상승과 저의 승리를 이끌어주신 분들은 우리 동탄의 유모차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무엇보다도 제가 약속한 것처럼 적어도 아이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동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민주 진영에서는 이제 뭐 개헌이나 아니면 특검 이런 거를 벌써부터 예고하고 있는데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는 개혁신당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개혁신당의 대표로서 개혁신당을 대표해서 말한다면은
저희는 최우선적으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위 야권에서 법야권에서 많은 의석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위 힘자랑만 하려고 한다 든다면은 그것은 이번에 투표로 드러난 민심과 관계없이 그들의 사리사욕을 취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따라 가지고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지낼 때부터 누누이 지적해왔지만은 본인을 당선시켜준 당대표 아니면은 본인이 억지로 당선시킨 당원 100% 당선시킨 당대표를 직접 쫓아내는 만행을 저지르도록 한 주변 인사들이 누군지 빨리 색출해가지고 그분들이 국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민생이 어렵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뭔가 진정성 있는 개혁을 하시길 바라는 국민들이 많은데 대통령께서 천명하셨던 연금개혁이나 아니면 교육개혁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의료개혁인지 모르겠지만 의사증원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접근이 되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해야 될 개혁 정책들이 단순히 어느 선거 전략가의 선거 전략처럼 이용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당장 대통령께서 선거가 끝났으니 본인이 꼬아놓은 실타래는 지금 다 빨리 내일부터 신속하게 풀어내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이번에 비례대표 1번으로 정말 기피과 진료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주영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저희가 개혁신당의 어떤 과제들 접근하는 방법이 그런 걸 겁니다. 가장 전문가를 통해서 또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의석수가 적다 하더라도 국민들께 항상 맞는 답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거기에 호응해 주시면은 저희가 의석수가 적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합당은 없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의석수가 된다면 조국혁신당과의 협력까지도 열어두고 계시나요? 예전에 이념적으로 다르더라도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등이 선진과 창조의 연대를 구성하는 등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사례는 일부 있었습니다. 이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이 내세운 정책적 아젠다들과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국 대표 등과 상의해야 될 문제지 지금 제가 확답 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지역 정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중앙 정치에서 어떤 일을 좀 역점을 우선적으로 하시고자 하십니까? 저는 아까 제가 지방선거가 800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작금의 국민의힘 같은 거대 정당도 정치권의 올바른 인재들을 수혈하지 못해가지고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모두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 지내면서 그 육성책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결국 기득권의 반발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에는 기득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인재들이 활발하게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당장 2024년 국회가 개원하기 전 그리고 개원한 직후에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발굴이 많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기존 정당들에서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하고 권력자에게 의존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젊은 정치인들이 많았는데 개혁신당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젊은 정치인을 키워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개혁신당에 제2의 이준석, 제2의 천하람, 제2의 이기인 그 외에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 합류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점을 먼저 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전국에서 아직 개표가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체 상황에 대한 말씀은 추후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양을 지역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중요한 책무를 맡겨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리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당 대표로서 지역선거에 100%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또 많은 분들께서 전국 지원을 좀 다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권고 말씀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참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한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저에 대한 또 다른 민생을 책임지라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또 지역 발전을 이뤄내달라는 그런 책임을 부과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요구대로 제가 이 나라 국정이 퇴행을 멈추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양으로 이사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계양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성원해 주신 우리 계양을 유권자 여러분께 깊이 참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전하신 이광재 후보께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께서 정말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배운 소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마음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민생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책무를 지닌 것이 정부 여당입니다. 그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정부를 위한 잘되기 위한 쓴소리, 그래서 민심에 맞는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충실하게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저에게 이런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신 동작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작 주민 여러분들의 정말 저에 대한 믿음과 지지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제가 없었을 겁니다. 동작 주민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 선거하면서 진심이 이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저의 진심 또 우리 동작 주민의 진심이 함께 이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출구조사와 다른 결과가 좀 나왔는데요. 그 앞서고 있는 요인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출구조사 보고 다들 아까 어디 갔다 왔다 그러는데요. 용궁 갔다 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선거 과정이 저희에겐 좀 거칠은 선거 과정이었습니다. 거칠은 선거 과정이었지만 주민들께서 저를 믿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뚜벅뚜벅 저희의 진심을 알리려고 노력했고 선거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10년 동작에 있었습니다. 10년 동작의 진심을 주민들께서 알아주신 것 같다. 그것이 이번 선거의 승리의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5선으로 국회 입성이 다시 엄청 가까워졌는데요.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지금 예상컨대 아주 녹록치 않은 국회의 모습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대 국회는 사실은 굉장히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서 답답해하시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국회가 또다시 정쟁으로 치닫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국회가 국민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좀 열세인데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이 국민의 마음을 조금 잃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저희가 이번 선거에 큰 의석을 얻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 국민 마음 가까이 가는 민심을 또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하시죠. 네, 이런 정도 하시죠. 그냥 향후 역할이 있으실까요? 계획하신 게 있으실까요? 아직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오늘까지는 동작의 선거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작을 지역 주민들 또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 나경원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다시 동작과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동작을 위해서 하겠다는 일들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겠다는 일들 정말 잊지 않고 꼭 지켜가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저와 이 상대 후보가 돼서 뛰어주신 유삼영 후보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당선 확실히 뜨면서 이제 유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예, 무엇보다 이번 어려운 선거 기간 동안에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 손을 잡아주시고 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저희 서초 올구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제 뒤에 서 있는 많은 분들 저에게 도움 주신 분들에게 먼저 정말 가슴 뜨겁게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언론인에서 정치인으로 출발하시는데 좀 어떤 포부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서초을을 위해서 또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오랫동안 언론계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화와 타협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열과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 다시 할까요? 소리 들어갔을 것 같은데.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랫동안 언론인으로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정치가 분열과 양극단의 정치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분열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대화와 타협의 정상화된 정치로 되돌리는데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서초을에 대한 말씀 나왔습니다. 서초을은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이기도 하고 서울의 얼굴과도 같은 곳입니다. 더불어서 엄청난 개발의 잠재력이 남아있는 서울의 마지막 개발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개발 재건축 문제라든지 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문제 같은 문제를 해결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해서 서초구 특히 서초을 지역이 한국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할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사실 국민의 판세가 좋지는 않은데 예. 어떤 마음으로 의정을 활동하실지 사실 저의 승리와는 별개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번 국민들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고 야당과 타협하고 대화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과 양극단의 정치보다는 타협하고 대화하고 이런 노력을 해서 앞으로 우리 정치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치를 하고 우리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되게 힘드셨을 텐데 네. 이번 선거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선거를 치렀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국회의원이 여의도에서 정치도 하지만은 지역의 어떤 고른 발전을 위해서 4년간 애써왔다는 것을 제가 어필을 했고, 그것을 바람을 타지 않고 지역 유권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주셔서 제가 다시 지역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유권자들에게 뭐 한 말씀 혹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인천이 정말 300만의 수광역시 중에 가장 넓은 할 일이 많은 도시인데요. 제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인천에 많은 일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정부와 기초단체하고 이렇게 엮어서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제가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도 시당위원장으로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큰 의미에서 큰 틀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끝으로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도 계세요? 뭐 강조하고 싶은 말은 뭐 따로 없어요. 그 정도라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부평 구민들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계속 자문해 온 선거운동 기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겸손해야겠다, 또 국민들의 말씀을 더 들어야겠다, 소감이라면 그쪽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고맙고 저 개인적으로도 벅찬 마음이 있지만 앞으로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약속드린 대로 정치활동하는 것이 우리 주신 지지에 대한 마땅한 보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선거의 의미를 좀 어떤 쪽에 좀 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부평 지역으로 국한해서 우리 부평 구민들은 무엇을 바라고 한 표를 행사했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라고 봐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이 원도심 부평의 발전, 말이 발전이지 내가 사는 일상이 좀 더 편리해지는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또 한편에서는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그리고 어떤 실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유권자들께 한마디라든가 향후 계획, 강조하고 싶은 말씀 좀 더 부탁드릴게요. 부평의 발전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겁니다. 보시기에 좀 더디다 뭐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부평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정책은 반드시 실천해 내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이 평가의 의미를 어떻게 국회가 살려낼 것인가,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방향의 어떤 국회의 움직임, 여기에 지지해 주시고 또 저도 거기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그 당선 소감 일단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위대한 낭동 구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그 겸허한 자세로 신인 정치인답게 패기 있고 좀 새로운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선거가 어떤 좀 의미를 지녔다고?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프레임, 그리고 저하고 다시 이번 선거는 이번 선거는 영입 인재된 대통령실 행정관, 그러니까 정권 심판 프레임이 확실하게 먹힐 수 있는 구도였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유권자에게 말씀 조금만 길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영입인재 출신의 신인 정치인인데 어떤 패기 있게 중앙에서도 새로운 정치를 하고 지역에도 남동에도 어떤 세대 교체를 하면서 정치의 패러다임을 지역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제가 뭐 어떤 인천에 오래 살고 남동에 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떤 남동의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좀 남동의 참 일꾼으로 구석구석 남동을 잘 살피고 그 주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